자, 피해자 등의 진술권 교재 409페이지. 여기도 별표 2개, 3개 해놓으세요. 과거 기출 문제가 꽤나 많아요. 최근에는 좀 뜸한 부분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형사 절차에서는 그 검사하고 피고인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피고인. 이게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피해자는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가 도외시 되었다가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라고 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형사 소송법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헌법 27조 5항에 이 얘기부터 나옵니다. 출발이.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이제 그 당해 사건, 가해자의 사건이죠. 피고인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확실하게 가중해서 처벌해 달라 아니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진술을 할 수 있어요. 이 헌법상의 권리가 검사가 불기소 처분하면 침해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검사 불기소 처분이 있으면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었고 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나온 게 이 법률이 바로 형사법 294조입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신청 동감해 놓고요.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별표하세요. 의무입니다. 신청했으면 신문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신청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이죠. 이게 법문장 가지고 문제 만드는 가장 초보 스킬입니다. 초보. 경찰을 봐도 이런 짓을 했더라고. 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로 바꿔놨어요. 여기 오래된 얘기인데 대구 중학생 자살하도록 가해한 놈들, 이놈들 징역형 구해되는데 이제 이 피해자의 엄마가 법정에 나와서 법정 최고형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죽었으니까. 자, 그다음에 피해자 등의 진술 절차를 봐볼까요?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증인 신문 절차에 의하므로 증거 신청과 법원의 증거 결정이 필요하다. 그거 줄 쳐놓으세요. 410쪽에. 증거 신청과 법원의 증거 결정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자, 옛날에는 피해자 많이였는데 지금은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도 신청권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었죠. 그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들어가 있는 판례 이거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 규정이 들어오기 전에 판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헌법상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형사피해자 범죄에 속한다라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제는 법이 이제 명시화됐으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부모 법정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들어가죠. 직계친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외 사유는 이미 충분히 진술했다 하는 경우 공판절 현저히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 진술 방식은 교신문은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범죄로 한 피해자 신청에 신문할 증인의 방식, 신문 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지 교신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이거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줘야 한다 또 별표 놓으세요. 줄 수 있다 이렇게 써요. 의무입니다. 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이 이르는 경우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위에 지문들을 넣어놨죠. 지문들을. 법원이 피해자를 신문한 경우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그러면 틀려요. 의무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판례 참고를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요 책에는 아마 참고가 참고를 안 넣어놨나? 이 책에 넣어놓은 자리도 안 넣어놨네요. 요건 나중에 추가로 줄게요. 요 내용.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해자 의견 진술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면서 넣어놨구나. 뭐 그렇게 잘 출제되는 건 아닌데 피해자를 범죄에 관한 어떤 것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데 범죄 사실에 관한 게 아닐 경우에는 증인 신문을 하지 않고 피해자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 사실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 뭐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 있죠. 절차적인 문제, 이 뭐 사인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게 할 수 있죠. 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리고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범죄 사실 인정한 증거로 못 쓰고요.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런 것도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는 피해자 진술을 공개하지 않죠. 저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관계는 동석도 이 참고인 조사할 때 본 거니까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로 일람 등 사건이 있죠. 소송 개축전 사건의 피해자 등입니다. 피해자. 피고인이 아니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소송기로 열람 등사를 재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재판장 허가하고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없어요. 불복할 수 없다에다 별표 한 3개 달아 나왔어요. 맨 밑에 불복할 수 없다. 이것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라도 볼 수 있죠. 자, 그거까지만 보십시다. 재판상 그 다음에 감정 얘기 나오는데 감정은 누가 하는 게 감정을 그랬죠? 전문가가 하는 게 감정으로 그랬잖아요, 그지? 필적 전문가, 자필이냐 아니냐는 거, 그 다음에 혈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 수탁자로 그러고 재판으로 가면 감정인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그 특색이 뭐냐면 증인은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지만 감정에는 현재의 법칙이라 그 현재의 법칙을 적용해서 나타날 미래의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감정인이다. 그래서 증인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으니까 비대체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나오면 끌고 와야 되지만 감정인은 A 전문가가 안 나오면 B 전문가를 대면 되죠. 그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체 가능하죠. 그래서 구인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감정인이 자기가 옛날에 감정한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이는 감정 증인이라고 하는데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게 되죠. 자기가 감정한 사실을. 그래서 감정 증인은 감정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취급합니다. 증인으로. 뭐 그런 점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란 특수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정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관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감정인 신문은 증거 조사의 성질을 가지고 자 구별 개념이 쭉 나오죠. 감정 수탁자는 수사기관한테 증인은 과거 사실을 실험하는 자라는 점이라는 점. 그다음에 감정 증인에다가 별표 해놓으세요. 감정 증인. 참 그 증인 있고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은 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정이 그대로 준용합니다. 이런 것도 뭐 시험에 안 나오고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줄 쳐놓고요. 그다음에 감정 증인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특별한 지식에 의거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는 감정 규정에 의하지 않고 증인 규정에 의합니다. 비대체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감정의 절차는 증인신문의 절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더 이상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 청구이 있다는 점 이런 게 그 증인하고는 다르긴 하죠. 의협 신해철 이제 또 오래됐는데 신해철 사인조사 결과 발표하는데 이게 일종의 감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감정. 근데 그 의사들은 의사 편을 들지 그 환자 편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해봐야 뭐 이상한 결론이 자꾸 나오죠.
말만 하면 괴롭게 하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감정이 소환 것이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감정이 소환은 증인신문의 방법이 하나 구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게 다릅니다. 증인하고 다르다. 뭐 그 증인하고 유사한데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고 그다음에 뭐 비용 청구 그다음에 감정의 보고 그래서 감정 보고서는 했는데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감정 경과 결과는 서면으로 한다. 그걸 구술로 하지 않아요. 원칙은 서면으로 하고 필요할 때는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 청구, 보수 청구는 있어요. 보수 청구는 감정료가 있습니다. 감정료, 최단금이라는 게 대신 낸 돈을 말해요. 최단금, 외상 같은 거죠. 그다음에 가로 3 감정의 촉탁 있잖아요. 그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과거 시험에는 등장했습니다. 설비한 감정이 놓고 내가 MRI, CT라고 써놨죠. 그래서 법원은 필요하다 인자하는 공무사, 학교, 병원에 상당 설비가 있는 단체들 기관에 감정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MRI 봤나? 엑스레이 같은 이런 거, 그지? 요것도 아주 최근에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뭐 시험 안 나겠지만 그 11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상이에요, 불상. 금을 입힌 불상인데 이 뭐 때문에인지 그걸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이거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MRI를 찍어봅니다. MRI를 찍으니까 사람이 뼈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고성들을 이렇게 참선하다 그대로 돌아가시죠. 그대로 돌아가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부처를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등신불을 그러지. 등신불. 몸하고 똑같다 그래서 등신불인데 그래서 MRI를 찍어보니까 진짜 사람이었단 말이야. 12세기 중국 등신불. 근데 MRI나 CT 이런 게 거짓말 할까요? 넣어서 막 찍어봤어. MRI 돌려가지고 거짓말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MRI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누구한테 선서를 시킬지 알 수 없죠. MRI 기사한테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십시오. 선서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 굳이 선서할 필요도 없죠.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4로 넘어가면 일종의 감정의 형태이긴 한데 전문 심리위원이 있어요. 전문 심리위원, 전문가인데 지적재산권 분야, 뭐 그다음에 국제금융 이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판사가 알 수 없잖아요. 판사가. 그래서 뭐 LG하고 삼성이 분쟁이 붙었다. 그러면 법관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 설계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며. 그래서 여기 전문가를 불러옵니다. 전문가. 그래서 이 전문가가 법관의 힘을 도와주죠. 이게 전문심리위원입니다. 전문심리위원. 근데 LG 출신이나 삼성 출신이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걸 서로 이해관계에 부닥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법원이 하는 거죠. 수사기관이 할 때는 전문 수사자문위원이 있었지, 그지? 그건 84페이지 있었고 84페이지하고 비교해. 오늘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전문가죠. 전문가를 지정하여 공판 준비, 공판 기일 등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해놓으세요. 의무는 아닙니다. 재량사항이고요. 자, 그다음 이런 전문가 지정 절차는 직권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직권 동그라미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 직권 신청해서 1인 이상의 전문 심리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진행할 때는 검사나 변호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합의해서 취소를 신청하면 취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왔는데, 이게 뭐 이거 어디 뭐 중간쯤에 해당하는 거 뭐 없나? LG 삼성 말고 뭐 없나? 전자회사? 일본계 뭐 전문가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 빼겠다 이러면은 반드시 취소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참여 방법, 서면으로 하거나 진술할 수 있는데 시험에 요거 나왔군요. 재판에 합의에는 참여해서 별표 3개 놓으세요. 합의에는
못합니다. 유무죄 판단에서 법관이 해야 되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에. 그다음에 이에 관하여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의견 진술 기회는 항상 해야 한다고 돼 있죠. 해야 한다. 그다음에 전문심리원은 재판장 허가를 받아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조심 별표 놓으시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재판상 검증인데 검증은 이거는 법원 판사가 직접 하는 거죠. 법정에 나와서.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다는 거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공판 절차의 특칙으로 가죠. 세 가지입니다. 책에 간이 공판 절차의 정지와 갱신, 그다음에 국민참여 재판인데 다른 책은 국민참여 재판에 관해서 이렇게 쭉 흩어져 있어요. 뭐 배심이라든가 이런 데 흩어지는데 저는 일부러 다 모아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다 모으고 이게 끝나면 이제 선거 파트로 넘어가게 일률적으로 보도록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모아놨고, 그래서 시험에 막 번갈아 가며 나왔던 게 간이 공판 절차하고 국민참여 재판 둘 중에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국민참여 재판이 한 3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이번에 한번 쉬고 간이 공판 절차가 나왔어요. 경찰 시험에. 그러면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뭘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 간이 공판 절차 자체가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형사법 전체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중요한 뼈대와 소금이 되는 얘기들이 숨어 있으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근데 핵심은 이야기했죠. 언제 한다고 간이 공판 절차를?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자백했을 때. 그래서 의회에다가 별표 3개쯤 달아놓으세요. 간이 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한 경우 줄 쳐놓고 형사법에 규정하는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공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이란 말이 간단하고 쉽게라는 말이죠. 간단하고 쉽게. 출발이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자백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지어서 공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뭘 어디까지 자백해야 자백이냐? 지가 죽인 것만 인정해도 자백이냐?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해야 자백이냐? 심신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면 자백이 아니냐 이건데 일체 주장을 안 해야 돼요. 정당방위도 주장 안 하고 심신상실도 주장 안 하고 내가 정말 죽인 게 맞다라고 자기 형사책임을 완전히 긍정해야 간이 공판 절차로 갑니다. 자, 여기에 많은 것이 숨어 있고, 자, 그다음에 특색이 나오죠. 거기 좀 이따 볼까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피고인 모두 절차 단계에서 보통 자백하죠. 재판 한참 지내도 자백해봐야 뭐 증거조사 다 하고 자백해봐야 의미가 없죠. 공판절 다 진행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자백했을 때 이 사실심리 절차 중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요 증인신문 절차, 증거조사 절차를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이게 간이 공판 절차예요.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 방식이 가능한데 증거능력 제한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형사법상. 이런 것들은 증거로 못 쓴다고 하는 증거능력 제한. 어떤 것이 있었나? 증거능력 제한. 영장 없이 수입한 증거는 증거를 하지 못한다. 그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법, 배제 법칙. 형사법 308조 2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분해한 자백은 증거를 하지 못한다. 자백, 배제 법칙. 고분해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니까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를 하지 못한다. 자백의 임의성 법칙이라고 또 한다고 그랬지. 그다음에 전에 들은 증거는 증거를 하지 못한다. Hearsay is no evidence. 전문 법칙. 이 3가지가 증거 능력 제한이죠. 증거로 쓰지 못한다라고 한 증거 능력 제한이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자백하면 풀립니다. 위법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은 어떤 경우도 적용되는 절대적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정무 법칙은 왜 만들었다고? 누구의 뭘 보호해주기 위해 가지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라는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전문 법칙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는 적용이 되지만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필요 없는 절차는 적용 안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안 해도 되니까 간의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을 거죠, 그죠? 안 할 거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을 보장해 줄 필요 없고 따라서 전문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법칙을 적용을 안 하면 전문 증거는 증거로 써요, 안 써요? 전문 법칙이라는 게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쓴다라는 법칙이야, 아니면 증거로 쓰지 않는다는 법칙이야? 이거 항상 헷갈리죠. 전문법 자체는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쓴다고 안 쓴다고? 증거로 안 쓴다고. 모든 법칙이 증거로 안 쓴다는 법칙입니다. 위법 수입 증거로 안 쓴다, 자백 증거로 안 쓴다, 전문 증거 증거로 안 쓴다는 법칙. 그래서 증거 등기 제한이라고. 안 쓴다는 법칙이에요. 근데 전문 법칙이 적용이 되면 전문 증거는 증거로 안 쓰지만 전문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전문 증거는 증거로 쓰죠. 그래서 간의 공무처럼 피고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남에게 들었다는 증거도 그냥 증거로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증거 능력 제한의 완화죠. 그죠? 그다음에 증거조사 방식은 원래 무슨 방식으로 해요? 증인신문 같으면 교신문 하잖아. 교신문 서로 돌아가면서 하잖아, 그지? 검사 신문하고 피고인 돌아가 신문하는데 피고인의 자백하고 있으면 검사가 증인신문하고 자 다음 네 차례라고 피고인한테 마이크 넘겨주면 피고는 그냥 죄송합니다 찌그러들어 있단 말이에요. 자백했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교신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두 가지. 전문 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 증거도 그냥 증거로 써서 처벌해요. 가령모 절차는 교신문을 할 필요 없습니다. 교신문을 할 필요 없고 재판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약식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죠, 그죠? 약식은 어떻게 재판하는 거라고? 벌금만 가벼운 사건에 검사가 낸 증거, 검사가 낸 서류 가지고 재판한다고 만다 그랬죠. 그래서 피고인 출석 안 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전문 법칙을 정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거하고 굉장히 유사하단 말이야. 증거조사 방식은 뭐 교신문 안 되는 건 당연하죠, 약식이니까. 그래서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피고인이 출석해서 자기 범죄를 자백해야 간행공무죄로 가는 거고, 약식은 피고는 아예 출석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간행공무죄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지만 자기가 자백한 거 이상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백한 거 이상으로 처벌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되죠, 그죠? 약식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방어권 보장에는 일체 없죠, 그죠? 그래서 뭐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게 없는데 여기는 공소장 변경이 있어요. 자기가 자백한 거 이상으로 처벌받으려면 공소장 변경하고 처벌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유사하지만 다른 게 있다는 것을 요 그림에서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해놨죠. 증거 능력 세 가지. 증거 능력 제한, 증명력 제한 두 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전무 법칙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백 보강 법칙 같은 건 이 간의 공판 절차 그대로 적용돼요. 약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전문 법칙이라는 게 전문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칙이잖아요, 그지? Hearsay is no evidence인데 이게 적용이 되면 전문 증거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간의 공판 절차나 약식의 경우는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전문 증거도 증거로 씁니다. 자, 이야기했고요. 다시 보죠. 간의 공판 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조에서 자백한 경우에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하고 증거능력 제한 중에 무엇을? 전문 법칙을 완화하고 증거조사 절차를 간이화하여 즉 교신문에 의하지 않고 심리를 신속하고 진행하기 위한 공판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소송 경제를 위한 거죠. 특색 금방 이야기했어요. 증거 능력 제한을 완화하고 증거조사를 간이화하는데 영미하고 다릅니다. 영미는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재판 자체를 아예 안 하죠. 아예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판 절차를 아예 안 하는 게 하긴 하지만 간단하고 빨리 할 뿐이지 영국,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기소사실 인부 절차상 자백하면 배심원 유죄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 영미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백
그걸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그다음에 간이공무원절 개시 요건 이 자체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별표 3개 이상 해놨어요. 개시 요건. 뭐 금방 얘기했죠. 언제 합니까? 언제 개시해요? 자백했을 때. 어디서 자백했을 때? 1심에 했을 때 하나입니다. 1심에. 그래서 2심, 3심에서는 간이공무원 절차가 없어요. 1심에서 자백했을 때 간이공무원 절차로 진행되는데 2심, 3심에는 없다고. 왜 없을까요? 왜 2심, 3심에서는 간이공판 절차라는 것이 안 만들어져 있을까? 아니 1심에서 자백했을 때 간이공무원 절차 가는 이유가 뭐야? 검사하고 검사의 기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싸우겠다는 거야, 안 싸우겠다는 거야?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죠? 다투지 않겠다라고 해서 간이공무원 진행했는데 항소했다, 상소했다는 거는 상고했다는 거는 싸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간이공무원 절차 안 한단 말이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싸우도록 한 거니까, 싸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백한 거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거나 이 자백했는데 안 봐줬다 이럴 때 억울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1심 법원은 단독 재판부하고 합의 재판부로 나눠진다 그랬죠. 뭘 기준으로? 사형, 무기, 단결기상 기준으로 그지? 그래서 무거운 사건은 합의부, 가벼운 사건은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오래전 1995년도에 옛날 옛적에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간이공무원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오로지 단독 사건만 간이공무원 절차하도록 했는데 이게 95년 개정되면서 합의부의 경우에 못할 이유가 없다 해서 다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단독 사건에 합의부 사건은 구별 없이 간이공무원 절차 가능하고요. 따라서 살인 사건, 중환 사건도 피고인이 자백하기만 하면 간이공무원 절차 갑니다. 근데 국민참여재판은 없어요. 국민참여재판은 이거 아직 연습인데 제대로 하기 위한 거죠. 제대로 해서 그 배심원들,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위한 건데 간이공판 절차 해버리면 충분히 심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는 자백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 갈 수는 있는데 간이공판 절차는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위에 넣어놓은 것들을 많이 문제화가 지문화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넣어놓은 거 봐봐봐. 주위에 여기 안 들어가 있네. 예. 간이공무원 절차는 지방법원 지원 단독 판사가 판사의 재심 관할 사건을 인정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합의부도 들어가고요. 2번 사형 무기 단결 이상의 징계에 관한 사건은 간이공무원 할 수 없다. 그래 틀려요. 이게 합의부 사건이잖아요. 있어요. 3번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간이공무원 절차 진행한다. 아니라고요. 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해야 되는데 자백이 피고인이 집에서 그 판사 앞에서 그 다음에 자기 형사책임을 완전히 긍정해야 됩니다. 자기 형사책임을 긍정하는 진술이어야 돼요. 1심 관한 사건이 하나고 자, 이거 넣어놨구나. 포인트 체크 넣어놨는데 왜 뒤늦게 해서 그렇구나. 저거 자 설명하고 하려고 그랬구나.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을 봐보시죠. 자백은 피고인 본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해야 된다. 줄쳐놓고요. 피고인의 집에서 한다. 따라서 공동 피고인, 변호인의 자백, 대리인의 자백은 허용되지 않고요. 법인의 대표자 의사문제의 피고인을 법정된 특별 대리인도 자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만 자백하고 나머지는 부인한 경우에 자백한 피고인에 대해서만 간이공무원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수인의 피고는 각각 따로따로 나눈다 그랬죠.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면 따로따로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백의 방식은 공판 절차에서 해야 되고 따라서 수사 절차나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자백해봐야 간이공무원 절차 안 갑니다. 그다음에 자백의 내용이 중요하죠. 자백의 내용. 자, 일단 줄 쳐보죠.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유법성 조각사유나 책임 조각사유에 원인되는 사실의 부존재까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인정하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영미법상의 자백과는 같습니다. 영미법상의 자백과는 같다. 영미법상의 자백이 바로 컨페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컨페션이야. 함께 하다는 거죠. 가슴이 함께해서 서로 흉금을 터놓았다는 개념인데 자신의 형사책임을 긍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형사정법에서 자백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자백하고 일반 자백, 특히 자백보항법칙에서 말하는 자백, 보항 증거 있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백보항법칙 자백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데,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자백은 재판을 대충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의미의 자백이 됩니다. 완전한 자백이 돼요. 내가 범인이 맞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고, 일반 자백은 그 정도 자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인죄로 기소됐으면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자백은 구성의 해당성도 있고 위법성도 있고 책임도 있다는 걸 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게 정당방위다 주장하면 간이공판 절차 못해.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것 인정해야 되고요. 책임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조현병이다, 내가 그 순간에 뭐 본드 먹었다 이러면은 책임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간이공판 절차 못합니다. 술이 취해서 운전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간이공판 절차 못한다고.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다 인정해야, 영미법상의 컴패션에 해당해야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자백이 되는데, 일반 자백은 구성력과 해당성만 인정해도 자백이 됩니다. 위법성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부정해도 일반 자백은 된다고. 내가 사람을 죽인 걸 인정했지만 그게 정당방위다, 정당행위다 주장해도 자백한 걸로 쳐줘요. 내가 죽이긴 죽였지만 심신상실로 죽였다라고 하더라도 자백으로 쳐주고 보강증거 있으면 처벌합니다. 구성력 해당성만 인정하면. 그래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완전히 인정하는 자백이 간이공판 절차고, 일반 자백은 자기 형사 책임은 아니고 자기 형사상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죽인 적이 있다 이런 것만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일반 자백은 되지만 간이공판 절차로 할 수는 없죠. 정식 재판 절차로 해야 되겠고요. 영미법상의 자백, 완전한 의미의 자백이고, 영미법에서는 이런 것을 자백으로 말하지 않고 승인으로 말하죠. 그래서 영미법상의 자백과 같이 완전한 의미의 자백이지만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봐요. 다만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조사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네가 죽인 게 맞지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하기만 해도 그 자백한 걸 쳐요. 내가 진짜 누굴 죽이고 해가지고 재판장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자백한 걸로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간이공판 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 범죄 의사,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을 치어 죽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필름이 끊겨져서 아무 기억을 못합니다. 이러면은 범위를 부인하고 형사책임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공판 절차 할 수 없습니다.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이 만취돼 기억이 없다 이러면은 그 심신상실 책임 조각을 주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죄명 적용 법조만을 다투거나 정상관계에서는 형면적 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합니다. 해당했다고 하면서 해당한다. 이건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런 주장이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어요. 내 행위가 무슨 죄에 해당한다, 여기는 몇 조를 적용해라, 그다음에 내 자수에서는 형을 깎아줘라, 뭐 중지미수니까 형을 깎아줘라, 이런 것들은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자백으로 쳐줍니다. 이게 그 자백의 법적 효과를 상쇄하진 않아요. 자, 그에 관한 판례가 바로 요거죠. 가만있어 봐. 왜 PPT 없었지? 뒤에 없나? 없다. 그 다음에 일부 자백했을 때 경합범은 여러 개 죄가 각각 별개의 죄잖아, 그제?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요건 자백하고 요건 자백 안 하고 하면 요것만 따로 돼서 간이공판 절차 가도 됩니다. 서로 별개의 범죄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살인 사건, 살인범, 연쇄 살인범, 그 이름 뭐야, 그놈? 갑자기 까먹었네. 그놈이 20몇 명을 죽였는데 20몇 명은 자기가 죽였다고 하고 나머지 4명인가를 안 죽였다고 딱 잡았댔어요. 그래서 요것만 간이공판 절차를 한 거죠. 그런데 일제의 경우는 한 개 사건을 한 개 묶음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백한 거하고 자백하는 거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제의 경우는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간이공판 절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백의 신빙성은 있어야 돼요.
신빙성이 있어야지 간의 공판 절차를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땡겨서 가비공판 절차 개시 나오고 개시 결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법원의 재량, 성질이. 그래서 그 간행공판 절차 개시 요건을 구비된 때는, 즉 피고인이 공판 절차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 사실에 의하여 하나여 간행공판 절차에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별표에서 하여야 한다고 많이 속여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간행공판 절차를 할지 정식 그냥 일반 공판 절차를 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법원의 재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불복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없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외에는 항고할 수 없다라는 것이 403조 법문장인데 즉시 항고 허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치 안 된단 말이에요. 항고든 즉시 항고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판결을 가지고 상소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칙으로 가보죠. 간행공판 절차 특칙. 두 가지 특칙이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 능력 제한에 완화하고 증거 조사 방식의 간이화 두 가지인데, 증거 동의로 의제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죠. 금방 증거 능력 제한을 와서 전문법칙 적용 안 된다 그랬는데, 간행공판 절차의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는 전문법칙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 증거에 대하여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줄 쳐놓고 별표 달아놓았어요. 자, 내가 하나하나 넣어놨는데 증거 동의가 앞으로 이제 쭉 나옵니다. 반대 신고의 포기라는 점 별표 넣었어요. 반대 신고의 포기, 증거 동의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제 간주란 말은 그렇게 친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증거 동의라는 의사 표시가 없는데 증거 동의한 것으로 법적으로 쳐준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봐버린다는 거죠. 증거 동의는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로 쓰십시오라고 동의해 주는 것은, 나는 검사님이 낸 증거에 대해서 안 따지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대신문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봐요. 증거로 써도 좋다라고 증거 동의한 것은. 그러면 바로 전문법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전문법칙은 뭘 보장하기 위한 거죠?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한 전문법칙을 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 그래서 결국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꾸 반대로 생각해. 전문법칙 적용 안 되면 전문 증거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규정에서. 단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가 있는 때는 그렇죠. 이것도 조심해서 이의가 있으면 안 그렇다는 것. 즉 나는 이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죠? 반대 신문을 하려다 그러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적어놨어요. 그 결과 간행공판 절차는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 증거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된다, 있게 된다고 하는 결론. 요 결론이 추가되어야지. 자, 그 다음에 범위 금방 본 거죠. 간행공판 절차에서 증거 능력 제한이 완화된 것은 전문법칙이 안 한다. 전문법칙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문 증거도 간행공판 절차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 이게 여기 또가 있었구나. 가만 있어 봐. PPT가 아까 이게. 아니 뭐 그 말이다. 그 외에 증거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법 없이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은 그대로 적용돼요. 따라서 영장 없이 수입한 증거는 간행공판 절차에서도 그대로 증거로 못 씁니다. 고문의 한 자백은 증거로 여전히 쓸 수 없어요. 나머지 건 다 적용되고, 또 자백 보완 법칙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명력 제한이 완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보완적 없으면 유죄 판결 못 내려요. 그 보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게 바로 그 간행공판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 방식도 간단하게 된다 그랬죠. 즉 교신문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간이 공부한 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쏘깁니다. 그렇진 않아요. 증거조사 하긴 해야 돼요. 증거가 있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백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가. 다만 정식의 증거조사 방식 교신문에 의하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법원이 상당하고 인정하는 방법. 그래서 법원이 상당하고 인정하는 방법에 관한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다 별표 한 3개 나오세요. 간이 공판 절차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이 증거 방법이 뭐 서류다, 증인신문 조서다 이런 거죠. 증인신문 조서다 또는 참고인 진술 조서다 이런 겁니다. 참고인 진술 조서다 이런 건데 여기에다가 증거조사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여기 스탬프로 찍은 겁니다. 스탬프로. 참고인 조서 증거조사함이라고 툭 찍어서. 원래 증거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낭독해야 되잖아요. 그지? 낭독해야 되는 낭독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우리 조사했어라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증거조사한 걸 친다고.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 방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범위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꽤나 말이 정리도 해놨고 했는데 반대심과 관계되는 게 적용이 안 됩니다. 교신문 방식이라든가 증거조사식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지만 그 외에 뭐 전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자 뒤에 넘겨보죠. 그 외에는 공판 절차거나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별표 놓으세요. 공소장 변경 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한 방식에 의한 재판서 작성 허용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그 약식하고 비교해 보세요. 약식은 그 증거 요지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간의 공판 절차는 증거 요지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 공소가 관할 재판은 물론 유죄 판결도 당연히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식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식하고 혼동시켜놔요. 약식에서는 공소기가 관할 재판 못하죠. 약식 명령으로. 그거 하려면 정치판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간이 공판 절차는. 그래서 이것도 피고인이 나와서 변론을 열었기 때문에 다 변명하고 뭔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소기관 관할 일반 재판도 바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제목이 날아가 버렸네. 자, 그 위에 제목이 날아갔네요. 편집 과정에서 간의 공소절차 취소가 있습니다. 취소. 그 주의 밑에 취소 요거 넣었어요. 간이 공소절차 취소. 요 제목이 날아갔어. 법원은 간이 공소절차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간이 공소절차로 심판한 것이 현재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해야 된다. 별표 달아놨어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신빙할 수 없거나 부당할 때 취소하는데 간이공소절차 개시 결정은 재량이었죠. 개시할 수 있다였는데 취소는 해야만 됩니다. 의무다.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죠. 갱신해야 되지만 이익 없으면은 갱신 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게 복잡한 게 없고요. 자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게 이론상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자신의 형사 책임을 긍정하는 자백이어야지만 재판을 빨리 하고 대충 하는 간이공판 절차로 가는 거고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 안 된다. 전문 증거에 대해서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따라서 증거 동의가 있으면 반드시 문건을 포기한 걸로 보고 따라서 반드시 보장을 위한 전문 법칙을 적용 안 하니까 전문 증거는 그대로 증언이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잘 기억해야 다른데 또 써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데 그런 게 또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 공판 절차 정지와 갱신은 문제와는 거의 안 되는데 어딘가 또 소금처럼 한두 개 쓰입니다. 근데 정지를 왜 할까? 축구 경기, 야구 경기 생각하면 돼요. 축구한다 상대편이 다쳤다 그러면 한 놈 없으니까 그냥 몰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겨봐야 공정한 게임으로 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치면 7할 동안까지 공을 밖으로 차내고 경기를 중단을 시키죠.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검사야 뭐 아프다. 그러면 다른 검사가 나오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피고인이 아프다. 법정에 안 나와. 진짜 아픈 건지 순실이 뭐 욕창이 생겼다는 건데 욕창이 뭔지 알아요? 안 움직였을 때 이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 있잖아. 순실이가 열받아 꼼짝달싹도 안 하고 가만히 있나 봐. 그러면 그 환자들 오래 누워 있으면 이게 뭐야? 등에 막 욕창이 생기죠. 살이 다 짓물러져요. 그래서 안 나오면 그래서 엉덩이가 아파서 못 앉아 있습니다. 그게 최순실 불출석 사유잖아. 그러면 그 나을 때까지 재판 나오지 말라고 멈춰주죠. 공판 절차를 정지해 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정지해 줘요. 그게 핵심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쭉 보면 피고인의 심신상실 질병, 뭐 미쳤다, 아프다, 공소장 변경이다, 또 기피 신청을 했다, 병합심리신청, 재심청 경합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래가지고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전응지를 시킬 경우에 이런 사유들이 있는데 이걸 굳이 대가리를 따서 외웠던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다 정지해야 돼 있는데 딱 하나만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공소장 변경입니다. 그 하나만 별표 해놓으세요. 공소장 변경 해놓고 끝에 정지할 수 있다. 이거만 별표 하나. 그리고 요 하나만 임의적 정지 사유고 나머지는 다 필요적 정지 사유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심판 대상이 바뀐단 말이야. 고영규한테 폭행죄로 기소를 했다가 강간죄로 바뀌어요. 그러면 요 새로 심판받다가 요 준비하라고 정지를 시켜준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강간죄로 기소를 했을 때 폭행죄로 바꿔준다 이러면 땡큐죠. 그죠? 이때는 정지를 안 시켜도 되잖아. 왜냐하면 강간죄 속에 폭행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공소장을 바꿀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바꿀 때는 정지를 안 시켜도 되고 피고인한테 불리할 때 바뀔 때 정지를 공판적으로 정지시켜야 되니까 이 공소장 변경이 피고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판사가 판단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 불리하게 바뀔 때에 정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량사항으로 남겨둔 겁니다. 그 외에는 그 공판적으로 정지하면 반드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굳이 대가리를 따면 신병 변소 기합 재판이라고 땄는데 최근 시험에 안 나오면 이런 단순한 남기사항은 잘 안 나와요. 단순한 기사항은 나오더라도 이 문장 자체가 쭉쭉 그냥 복사해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붙이 복불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정리 차원에서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공판 절차 갱신 가보죠.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갱신 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재판한 게 이게 엉터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죠? 엉터리거나 판사가 재판을 다시 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판사가 바뀌었을 때 A 판사에서 B 판사가 바뀌었을 때 B 판사가 그 사건을 다시 와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판 진행 중 한 것 중에 유죄 무죄 판단에 관한 것은 다시 갱신합니다. 그 외 거는 갱신 안 해도 돼요. 아직 재판에 본격적으로 안 들어갔을 때, 뭐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안 들어갔을 때, 즉 유죄 심정을 얻기 전에 행위는 뭐 갱신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간이 공고 절차 취소 언제 취소한다 그랬어요?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없을 때, 그럼 재판에 엉터리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정지, 심신상실은 그 미친 상태에서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재판이 다 헛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이거 외우기 쉽죠? 이거는 두 문제 따서 외우면 됩니다. 갱판간신으로 따면 돼요. 갱판간신. 이걸 외우고 있는 게 낫긴 낫죠. 작은 걸 외우고 있는 게 낫고. 갱신하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그 심화에 갱신 절차 나오죠. 그래서 그 인정신문부터 진술거분 고지하고 인정신문해서 갱신 처음부터 다시 한다. 자, 그렇게만 간단하게 보시고 변론의 평합분리 재개는 뭐 안 나온 거고요. 다른 데 쓰이지도 않고. 자, 그 다음에 제4절 국민참여재판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진행하죠.